단테는 가치아 구이다에게 그의 조상들이 누구인지, 그 당시 피렌체의 훌륭한 인물들은 누구였는지 질문한다. 가치아 구이다는 자신과 조상에 대해 간단히 말한 다음 11세기 피렌체 유명한 가문들과 뛰어난 인물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리고 당시의 유명한 가문들이 쇠퇴하고 몰락한 이유에 대해 설명한다. 자, 이 보면은 그 첫 행에 오 보잘것없는 혈통의 존귀하며 우리네 애정이 마멸되어 가는 이 아랫역에서 사람들이 그대를 두고 영광 돌리라고 한들 내게는 죽어도 놀랄 만한 일이 못 되리니 욕망이 뒤틀리지 않는 저기 저곳,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내 일을 기렸기 때문이다. 이때 보면은 보잘것없는 혈통의 존귀하며 뭐 지상에서는 의미만 있다는 거죠. 보잘것없다는 거. 지상에서만 의미를 갖는 혈통이기 때문인데 천국에서 기를 만한 혈통은 훌륭한 것이라 하지만 지상에서는 뭐 의미가 없다. 이런 정신의 가치를 능가하지 못할 것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보잘것없는 혈통. 지상에서는 별로 뭐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로 봐야 되죠. 그렇죠. 정의 길을 잘못 떠난 하계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어차피 뭐 왜곡되고 뭐 이제 그런 세상에서 혈통을 자랑하는 게 정말 뭐 이상하지 않는데, 그런데 이 천상에서 나는 그 혈통을 좀 자랑스럽게 여겼으니 그렇지만 이제 그 자랑했다는 것도 그렇죠.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삼행에 보면 그대는 그 뭐 김문찬 선생은 너라고 썼는데 그냥 혈통이죠. 혈통으로 봐야 되고 6번 하늘나라에서 천국이죠. 천국에서 내 일을 혈통을 기렸기 때문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행에 보면 그대는 십살이 짤막해지는 망토일래라. 날이면 날마다 기울이지 않으면 시간이 가위를 들고 주위를 맴돌 것이다. 가문의 명성은 오래 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기가 얘기를 하는데 베아트리치가 웃으면서 지브네라 이야기를 합니다. 지브네라는 그 원탁의 기사 랜슬럿 얘기죠. 랜슬럿 그 주에 자세히 좀 나와 있습니다. 김문찬 선 주가 조금 설명이 간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탁의 기사 랜슬럿과 기네비어 왕비 사이의 사랑 이야기. 지옥 5곡에 있습니다. 127년과 128년에 나오는 멜러훗 부인이다. 멜러훗 부인. 그녀는 기네비어가 랜슬럿에게 처음으로 사랑의 말을 건넸을 때 기침을 하여 자기가 곁에 있다는 사실을 랜슬럿에게 알려주려고 하였다. 이거 읽다가 사달난 거잖아요. 프란체스카오. 아, 예, 그렇죠. 사달이 난 게 아니라 잘 듣는 인생의 절정에 도달하는 겁니다. 자, 단테의 궁금증이 나옵니다. 그래서 22행에부터 나와 있습니다. 22행에. 자, 당신의 조상, 23행이죠. 당신의 옛 조상이 누구였고, 당신의 유년기를 나타내는 세월은 어떠했는지, 두 번째 조상이 누구고 세월은 어땠는지. 그래서 그 당시 성요한의 양의 우리는 피렌체죠. 성요한이 그 피렌체의 그 소호성이니까 피렌체는 얼마나 컸으며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자들 누구였는지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33행에 요새의 언어가 아닌 말로 그는 나에게 가치아 구이다 시절의 말이라는 겁니다. 아베 소리 울려진 그날부터 성녀이신 나의 모친께서 나 때문에 몸극게 몸을 풀고 해산하였을 때까지
아까 맞네. 제가 말한 게 1091년이 맞네요. 어쨌든 보자. 자, 여기서 보면은 성녀이신 나이 모친께서 자 아베 소리 울려지는 그날은 가브리엘이 수태를 알려준 거죠. 마리아한테. 성녀이신 나이 모친 너 이 사람 어머님은 천국에 와 있으니까 성녀라고 표현했는데 나 때문에 무겁게 눈물을 풀고 해산하였을 때까지 이 불덩이가 제 발바닥 밑에 다시 불을 붙이려고 사자자리로 돌아온 것은 550하고도 또 33번째였구나. 이 화성이 사자자리에 있나요? 그러니까 이 지금 580이라는 얘기죠. 이 화성의 공전 주기입니다. 이게 580번째인데 사자자리와 조홍하는 화성의 공전 주기를 687일로 계산하여 보면 580번 회전하였을 경우 가차의 구이다가 태어난 해는 1091년이 된다. 일부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계산하기도 한다. 우리의 각주에는 1106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앞에 요약에는 또 109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요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40행에 보면 내 조상들과 나는 너희들이 연례적으로 하는 놀이에서 다름질 치는 자들이 처음 시작하는데 이 김우장 선생은 그냥 도착하는 마지막 육구에서 태어났다. 피렌체의 동쪽 산 피에로 문이 있는 구역이랍니다. 김우장 선생 표현에 의하면 단테 시대에 매년 말 경주가 열렸는데 서쪽 끝의 구역에서 출발하여 그곳이 도착 지점이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육구는 도착 지점이래요. 김우장 선생 표현에 의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피렌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5행에 보면은 그만 얘기하면 좋겠다. 그 시절 마르스와 세레자 사이 산 조반니 성당입니다. 이 마르스 베키오 다리에 마르스가 있고 마르스상이 있죠. 세레자가 그 영세 성당이라는데 아마 이게 산 조반니 성당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디서 내가 산 조반니 성당은 성요한 성당. 아 그래요. 내가 어디서 산 조반니 성당이라고 나왔지? 왜 나오는가 모르겠다. 어디서 적었는가 모르겠다. 아 이거 내가 어디서 딴 데서 잘못 적었는 거 어디서 적은 것 같은데 어디서 적었나 보자. 45행에 보면 이거 있네. 근데 김우찬 선생님 책에 적은 것 같아요. 부서진 마르스의 동상이 있었던 베큐 다리와 산 조반니 세례당은 네피렌체의 북쪽과 남쪽 경계선이었다. 요한 성당을 성 조반이라고 부르는가? 그럴지도 모르겠네. 그럴 수도 있겠네. 산 조반니 세례당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 굉장히 많이 피렌체에서. 들렸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례받는 성당이 성요한 성당이거든요. 그게 성 조반니 성당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되게 많이 들었으니까 조반니 성당이 성요한 성당인가 보다. 자, 인구는 5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만기 일꾼 51행에 저는 요한일 수도 있겠네. 제이를 제루살렘 뭐 예루살렘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자, 51행에 보면 마귀 일꾼들까지도 순수하게 보였더니라. 그 다음 52행에 내가 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 내가 들고 있는 거죠. 들고 있다는,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웃에 두고, 칼루초, 나오고 축축. 그 다음에 55행에 아굴리온의 악당,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 다음에 세상엔 타락이 나옵니다. 58행에 세상에 아주 타락해버린 사람들, 성직자들이죠. 카이살은 일반적 황제 얘기예요. 황제 여부 어머니 같은 자들이 아니라 제 자식에 대한 어머니 같이 어지럽다면 그런 사람은 피렌체에 되어 거래하고 장사하면서 제 할아버지가 구걸하고 다니던 저 시미폰티라는 곳으로 돌아갔으련만 이제 성직자들이 황제들과 싸웠다는 얘기죠. 이게 역시 계모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나쁜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홍지 엄마나 신데렐라 엄마.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누가
좀 들어왔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서 가정법을 쓰고 있죠. 조반니 성당은 로마에 있거든요. 아닙니다. 피렌체에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이겠지. 라테라노에 있는 대성당 이름을 성 조반니 성당이라고 많이 불렀답니다. 조반니 세례당. 조반니 대성당이라고. 이게 피렌체에서 뭐가 했는데 거기서 그 성당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 67행에 보면은 사람들의 뒤섞임이죠. 이방인들이 왔다는 거죠. 뒤섞임. 그 어느 때거나 도시가 불행해지는 그런 이유였는데 이는 마치 몸에 너무 지나친 음식과 같다. 눈먼 항소가 눈먼 고양이보다, 김문찬 선생 책에는 고양이가 아니고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눈먼 양보다 더 빨리 거꾸로진다는 얘기고. 75행에 보면 어떻게 사라져 갔는지 만일 알아본다면 도시들도 종말이 있는 것이기에 혈통이 끊어진다는 것 좀 듣는다 하여 이상스럽거나 대단하게 여기지 않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81행의 2행에 보면은 그리고 달의 하늘의 운행에 쉴 새 없이 해안을 덮어줬다 벗겨도 다른 것처럼 피렌체와 더불어서 운명도 그렇단다. 운명의 수레바퀴입니다. 여기 이 대목에서도 역시 보에티우스의 운명의 수레바퀴 이야기가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 냄새가 납니다. 보에티우스가 운명의 수레바퀴라는 말을 하거든요. 포르투나입니다. 포르투나. 그 다음에 후손이 끊긴 맹문을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누구 기벨린 사람이니 쭉 나옵니다. 102행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금으로 도금한 칼자루와 자루 끝을 갖고 있었다. 이 사람은 기사라는 얘기입니다. 기사 자기를 받은 사람만이 이런 걸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요가 기벨린 당원이면서 가치아 구이다 시대의 기사였기 때문에 이게 그 다음에 쭉 그 다음 여러 사람들이 나오게 되죠. 105행. 칼푸치 가문을 낳았던 106행은 칼푸치 가문을 낳아줬던 저 밑둥치 도나티 가문 나오고요. 그 다음에 쭉 나옵니다. 이 여러 사람들 가문 일일이 우리가 이거 확인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109행에 보면 교만, 오만 때문에 흩어져 버린 그자들을 내보았을 때 어떠하였던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이야기는 119행이 훗날 장인이 그들의 친척이 되게 한 건 우베르틴 도나토에게는 그리 달갑지 못하겠다. 45주를 보면은 도나티 가문의 일원인데 그는 벨렌치오노 베르티와 결혼했는데 딸과 결혼했는데 그의 장인이 또 하나의 딸을 도나티 가문과 사이가 좋지 않은 아디미리 가문에 시집 보내자 매우 불쾌하게 생각했다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훗날 장인이 그들의 친척이 되게 한 건 우베르틴 도나토에게 그게 달갑지 못하겠다. 그 다음에 또 이런저런 집안 사람들 얘기가 나오고 그 사람들이 안 왔다면 괜찮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보면 마지막에 나온 게 뭡니까? 부온 델몬티 가문입니까? 잠깐 한번 봅시다. 자, 130 비행 오늘날 서민과 함께 어울리게 되었구나. 위에 그 사람 우고 얘기고 구알테로티와 임포르투니도 일찍이 있었으나 피렌체 귀족들의 얘기죠. 그래서 낯선 이웃들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보로고는
자, 이게 뭐 낯선 이웃 봅니다. 이게 각주가 안 달려 있죠. 134행 낯선 이웃입니다. 각주에 보면 이게 이제 조금 언급이 돼야 될 가문입니다. 134행이라고 그랬죠. 피렌체 내부 싸움과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부온델몬티 가문을 가리킵니다. 낯선 이웃이 부온델몬티 가문이고, 부온델몬티의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지옥 29곡, 28곡, 106행의 역주를 참조하시고 이 살해 사건이 일어나죠. 지옥 그다음에 몇 곡요? 지옥 28곡 106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138행을 보면은 너희들의 통곡을 낳게 했던 집안은, 자, 통곡을 낳게 했던 집안입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자, 부온몬틸 가문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부온 델몬티 가문이 있었는데, 부온 델몬테를 살해함으로써 피렌체를 싸움의 도가니에 몰아넣은 아미데이 가문을 가리킵니다. 자, 너희들의 통곡을 낳게 했던 집안은 아미데이 가문입니다. 아미데이 가문이고, 아까 이 사람이 부온 델몬테를 살해했죠. 근데 이 부온 델몬테를 살해한 이유는 결혼 약속을 깨서 그럴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있는가 모르겠는데.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140행에 보면은, 부온 델몬테여 나옵니다. 자, 이거는 그가 피렌체에 오기 위해 52 각주죠. 에마 강에 목숨을 걸고 뛰어들었다. 이 사건을 비롯 한테는 그가 만일 그때 빠져 죽었더라면 피렌체의 내란은 없어질 것이라고 한다. 그게 아까 이 본문에 나와 있죠. 또 하나는 그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다. 아마데이 가와 딸과 약혼했는데 구알드라다 도나티에게 슬폭당해 그의 딸과 결혼했다. 그러자 아메데이 가의 문중에 의해서 복수하기로 결의하여 부온 델몬테를 죽이자 이내 복수에 대한 복수, 또 그에 대한 복수가 연달아 일어났고 마침내는 구엘프와 기벨린 간의 내란이 터진 것이다 이겁니다. 이제 이에 대한 부온 델몬테가 관련이 있어서 이게 설명을 좀 했던 거죠. 그래서 140행에 보면 남들의 음모 때문에 제 혼례를 피했던 게 얼마나 나빴던가. 결혼을 피했다고 그랬죠. 그 도나티 가문에 설득당해가지고 내가 처음으로 도시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에마 강에 넘겨주셨다는, 강물에 뛰어들었는데 죽게 했으면 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슬퍼하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련만, 그러나 피렌체가 다리를 지키고 있는 일그러진 돌덩이에 평온이 끝날 무렵, 마르스 상이겠죠. 희생물을 바치는 것이 옳을 일이었다. 이거 부온 델몬테가 죽어서 했었나? 어쨌든. 근데 마르스 상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일종의 이제 신을 숭상하는 거잖아요. 예, 군신이죠. 어쨌든. 예. 그런데 이 군신이 지금 로마 시대에 또 뭐 어차피 이런 신들은 있었으니까. 예, 그랬는데 단테 시대는 이제 지금 기독교잖아요. 그리스도교잖아요. 그런데 이 마르스 상이 쓰러져서 이제 땅에 처박히게 됐던, 어디서 봤는데? 그걸 갖다가 굉장히 하여튼 단테는 그 이후로 그것 때문에 막 이제 피렌체 운명이 뭐 바뀌었다 뭐. 어디서 본 것 같아. 이거 여러 번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르스 상은 일단 자기 예를 들면 무슨 성묘한 성인이 쓰러졌다. 뭐 그러면 좀 이해가 되는데 마르스상이 그렇게 빠진 거에 대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캐톨릭 신자가 그래서 약간 좀 그렇네. 이 약간 피렌체의 상징 수호 뭐 신처럼 느껴졌던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올렸잖아요. 근데 이게 유상 숭배 아니야 이거? 그래요. 그래서 왜 저 마르스 상에 집착하지 저는. 그게 집착하는 겁니다. 그 이후 피렌체가 안 좋아지고. 그런 얘기야. 그럴 때는 어릴 수도 있긴 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것이 먼저냐 저것이 먼저냐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이후로 망했다 뭐 이런 식, 퇴폐하고 타락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어쨌든 150평 안정 속에 피렌체가 있으면 나는 보았는데 계속해서
이 족속들과 더불어 나는 창대에 달린 백합화가 결코 꺾이지 않고 분노를 말미암아 붉게 물들지 않을 정도로 자랑스럽고 어려운 백성을 보았다. 피렌체, 당시 피렌체를 좋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테가 생각할 때는 그때의 피렌체가 굉장히 좋은 시절이었죠. 그렇죠. 이제 분열이 일어나지 않아. 근데 이제 그 뒤에 분열이 일어난 걸 계속 예. 자기 할아버지가 설명하고 있죠. 근데 그 전에는 참 할아버지 시대는 괜찮은데 그 뒤에 이제 이렇게 안 좋아졌겠죠. 그리고 그 핑계 아닌 핑계가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약간 그것 때문에 뭐 하느님 시키지 않는 뭐 약간 뭐라 그럴까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뒀어도 이렇게 괜찮았을 텐데. 네, 좋았을 텐데 뭔가를 변화를 주거나 뭐 변동을 일으켰다. 처음부터 저러더니 와서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듣고 보니까 또 그러네요. 굳이 우상숭배 그죠? 그죠? 자, 어쨌든 오늘 또 새 곡을 했는데 이 진짜 신곡은 읽기가 힘든 모양이에요. 오늘 일단 마칩시다. 네, 감사합니다.